안녕하십니까, 조이피싱 최호근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농촌지 낚시터에 나와봤습니다. 이곳은 총 2군데 탕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자비터인 노지 그리고 이곳 하우스 낚시터를 운영하는 곳입니다. 오늘 12월 27일인데요 외부 기온이 영하 10도 정도 됩니다. 지금 어느 낚시터든 어느 하우스든 낚시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쪽은 조금 고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마리수, 그리고 나중에 마리수가 좀 나온다면 아주 이쁜 찌올림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떡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쿠아텍 2 150cc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업은 100cc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고루 섞어 주시고요. 물은 온수를 이용해서 150cc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골고루 섞이게 저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숙성 후 충분히 풀어서, 뭉침이 없게 풀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는 조이피싱에서 출시한 동력작 2, 전장은 45cm고요 부력은 2.8푼 정도 나가는 찌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비는 관통줄을 이용한 올라운드 채비를 사용할 겁니다. 원줄은 세미 플로팅 계열 1호 라인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스위벨과 스냅을 토탈 무게를 합치면 0.2g대의 무게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늘 목줄은 PE합사 045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바늘은 세지에라 45를 사용할 겁니다. 자, 준비한 밥들로 이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찌에 상하로 움직임이 올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좀 빠른 템포로 밥을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흔들이를 이용해서 미끼용 밥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아까 사용한 집어제는 이렇게 보쌈 형태로 해서 외바늘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밥 같은 경우는 집어제 겸 먹이용 밥입니다. 손압을 이용해서 풀림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휘젓거나 치대서 콩알떡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떡밥입니다. 자, 지금 한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밥을 넣어봤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찌의 반응은 없습니다. 이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기다린다고 해서 뭐 입질이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뭐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는 고기 한두 마리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의 밥보다 조금 빠른 템포로 작은 밥으로 이렇게 자주 투척하시는 게 하우스에서는 집하는데 오히려 유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밥이 들어가게 되면 먹성이 좋고, 그리고 많은 밥들을 소화해낼 수 있는 활성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우스에서는 밥의 양보다 투척의 횟수로 집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낚싯대를 2.4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긴, 여기가 허용하는 칸수가 2.5칸까지니까 2.5칸으로 교체를 해서도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둥 가까이에 붙이는 게 유리하냐면, 사실 이렇게 튀어진 하우스에서는 대상어인 붕어들이 은신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둥 밑에, 그리고 가림막 위쪽에 이렇게 은신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앞쪽으로 바짝 붙여서 그렇게 던지는 거고요. 지금 밥을 한 10번 이상 던졌는데도 크게 뭐 찌의 반응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낚시를 진행을 해보고 좀 더 긴 대로 교체해서 그렇게 낚시를 진행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낚시를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집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찌의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짧은 입질의 한 수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활성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때에 따라서 목줄 길이를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은 반대로 줄이든지 해서 짧은 챔질에 이렇게 대응해서 챔질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때에 따라서 낚싯대랑 목줄 길이 그리고 바늘의 크기까지도 고려해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아주 한마디 이쁘게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뭐 아직은 고기가 상층부에 살짝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바닥권에만 붙어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입질이 올 것 같습니다. 자, 고기는 깨끗하네요. 이번에는 제가 고패질도 했었지만 상하 고패질도 했습니다. 그때는 미끼를 움직여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녀석들의 시각적으로나 유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하 고패질을 하고 살짝 당긴 고패질에 한 마디 정도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 하우스에서 아주 긴 찌올림을 바란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뭐 좀 더 낚시를 진행해보고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대응해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 받아보는 거예요. 자, 마리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지금 2.4칸이 인터벌이 너무 긴 관계로 여기가 2.5칸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낚시터이기 때문에 2.5칸으로 교환을 해서 그렇게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낚싯대를 2.5칸으로 교환을 했습니다. 모든 채비도 동일하고요. 찌도 마찬가지로 동력작 2로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를 지금 2.5칸으로 교환을 하고 첫수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벽에 떨어져 있는 2.4칸보다는 조금 이렇게 멀리 기둥 쪽으로 붙여주는 게 아무래도 조과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낚시를 진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열심히 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디 정도 이쁘게 올라왔는데 참 하우스 낚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여기 낚시터라 할 거 없이 지금 수도권 쪽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거기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이렇게 반스윙 연습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대상어들이 좋아하는 밥 사이즈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낚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마음도 편하고 공부도 되는 그런 낚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이쁘게 두세 마디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 하우스에서는 지나친 밥을 넣는 것보다 때로는 이렇게 잠시 좀 기다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밥이 들어가게 되면 활성도가 떨어지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만 지워보고 정작 바늘에 붙어 있는 먹이용 밥을 안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제 양이나 횟수 그런 것도 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낚시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흔들이를 바늘에 다는 방법과 집어제 보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한번 묻히시고 흔들고 다시 한번,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번 정도 묻히면 이 정도의 사이즈로 흔들이가 묻게 됩니다. 그리고 보쌈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렇게 하단 부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귀 부분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입질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주 입질이 미약할 때는 목줄 위에까지 흔들을 묻혀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동일하게 한 번에서 2번 정도 묻히시고 난 다음에 목줄을 묻어있는 흔들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바늘만 감싸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다소 초기 집어할 때보다는 작은 양의 집어제를 동일하게 보쌈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보쌈을 할 때 손 앞으로 풀림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붙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빨리 풀어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히 물속 상황을 보면서 손 앞으로 조절해서 풀림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간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급격하게 떨어진 기온 탓인지 고기들도 많이 부상을 하고 그리고 활성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사전 답사를 왔을 때 야간 낚시에 굉장히 조항이 좋았거든요. 일단 지금 낚싯대도 2.5칸을 사용하다가 지금 2.4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보고요. 때에 따라서 다시 2.5칸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첫 입질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기가 절대로 이렇게 낚시하기가 이렇게 수월한 시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낚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한다기보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그리고 조금이나마 입질 빈도수를 늘려 나갈 수 있게끔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고기 좋습니다. 잘 생겼네요. 지금 조금 어둠이 완전히 지고, 그 다음에 밥을 몇 번 넣었을 때 지금부터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대상어들 입에 먹기 편하게 넣어주냐, 그게 최고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뭐 밥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집어질 물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낚시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사이즈 좋네요. 고기 좋습니다. 지금 두 마리가 이렇게 달아서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제와 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사전 답사를 왔을 때 밤낚시 조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금 더 집중해서 네, 좀 더 많은 마리수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입질에 챔질했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우금 낚시터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마디가 됐든 반 마디가 됐든 아주 묵직하고 정직하게 올라오는 거는 정상적인 입질입니다. 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뭐 이렇게 큰 찌올림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작은 찌올림이라도 이렇게 챔질하시면
예, 오히려 하우스 낚시 하시는데 조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해가 완전히 지고 난 뒤부터는 물속 상황이 아주 굉장히 차분해졌습니다. 차분해졌다는 얘기는 고기들이 큰 부상 없이 지금 바닥권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낚시터든 주 입질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게 아침 시간대든 주로 뭐 보통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점심 시간대부터 오후 3, 4시경까지가 대부분 이제 입질이 안 좋은 시기죠. 아침에 잘 나오는지 저녁에 잘 나오는지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정보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그 시간대 집중해서 낚시를 하시는 게 오히려 조과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속 찌에 잔입질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근처에 흩어져 있는 집어제만 먹고 정작 바늘에 있는 밥을 안 먹는 것 같아서 흔들이에 마부시만 해서 집어제만 살짝 묻혀서 넣은 그렇게 한번 넣어봤는데 아주 짧게 한 마디 정도 올라왔네요. 지금 집어제를 많이 이렇게 템포를 빠르게 해서 넣는 거는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먹이는 데 집중을 해서 그렇게 녀석들이 좋아하는 밥 사이즈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마디 정도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요 유동폭을
한 5cm에서 10cm 정도 더 줬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납추가 먼저 내려가고 뒤에 밥이 따라서 내려가는데 약간 떠 있는 고기들을 유인해서 데리고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요렇게 유동을 많이 줘서 사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자칫 잘못하면 사선 입수가 되거나 하면 이렇게 먹통 낚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채비 정렬이나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유동폭을 조금 더 벌려주는 게 컨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2.4칸을 쓰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중앙에 붙일 수 있는 2.5칸을 피든지 아니면은 요거보다 조금 더 전장이 긴 찌를 사용해서 이렇게 벽면에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튼 상황이 조금 전보다는 조금 뭐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거나 쫄림이 아주 높거나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녀석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낚싯대는 2.4칸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찌를 교체를 했습니다. 전장 55cm에 부력이 1.8푼 정도 나가는 찌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모델은 판매용은 아니고요.
개인 오다로 이렇게 오다를 넣어서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소음기고 좀 예민한 상황에서는 다소 저브리온지가 유리하기 때문에 요찌로 교체를 해서 계속 지금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생략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나마 저부력지가 저부력지를 교체를 한 게 아무래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입질 빈도 호수라든지 아니면은 찌올림 폭이 이렇게 많이 개선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부력지다 보니까 조금 기민하게 이렇게 움직여주는 그런 맛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더 이렇게 밥을 한번 넣어 보고요. 지금은 두 번에 한 번 정도 집어제를 소량으로 넣고 나머지는 흔들이에 이렇게 마부시만 해서 넣는 그런 식으로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도 고패질 이후에 한 마디 정도 아주 묵직하게 올라오는 입질에 챔질을 했습니다. 지금 바닥에 고기는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이렇게 뭐 덥석덥석 이렇게 먹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고패질
그리고 이제 먹기 좋을 만한 사이즈, 그리고 선호하는 밥을 이렇게 캐치를 잘하는 게 예, 겨울 하우스 낚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마디 반에서 한 두 마디 정도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놔둬도 이렇게 쫄림이 더 올라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챘냐면,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챔질이 늦을 경우에 이렇게 설 걸려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 마디 정도 내지는 이렇게 묵직하게 올라오는 입질에는 되도록이면 한 템포 빠르게 챔질하셔서 제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고패질을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고패질을 뒤로 빼죠.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미끼를 움직이기 위해서 상하 고패질을 했습니다. 그 뒤에 아주 두 마디 정도 이쁘게 올라왔죠. 제가 누누이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고패질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끼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뒤로 이렇게 당기는 거는. 그 목줄과 원줄의 텐션을 완화시켜줘서 먹기 좋은 각도로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단 이렇게 미끼를 움직이고 싶다면 낚싯대를 들었다 놓는 이런 상하 오패질도 적용을 하셔서 하우스에서 사용해 보시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먹은 녀석입니다. 예, 근데 고기 씨알은 굉장히 좋네요. 토종붕어인데 아주 씨알은 좋습니다. 아직은 바닥권에도 고기가 있는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살짝 한 30cm 정도 내외 이렇게 떠 있는 녀석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어제를 바닥권까지 조금 단단하게 만져서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 좋네요. 요번 같은 경우는 채비가 안착되자마자 이렇게 바로 2마리 정도 이쁘게 올린 녀석입니다. 힘 좋게 생겼네요. 고기 좋습니다. 오늘 안성에 위치한 농촌지 하우스에서 하루 낚시를 진행해 봤습니다. 급작스럽게 떨어진 기온에 비해서는 그래도 활성도라든지 어느 정도의 대상어들의 움직임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하우스 낚시가 가장 힘들어지는 시기입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긴다는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물가 나들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이피싱은 긴 겨울을 대비해서 그리고 다음 시즌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채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흔들이 레시피 그리고 떡밥 레시피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피싱 최호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촌지지기 이진식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촌지 낚시터를 찾아주시면 최대한 조항 관리를 열심히 해서 우리 조사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 낚시터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